2022년 8월 18일 날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오면서 시행령으로 해서 그 5월 달서부터 또 좀 더 강화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는 22년 8월 18일 날 농지법이 바뀌게끔 된 겁니다. 근데 바꿔놓고 일부를 시행령을 강화를 한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 보시다. 제8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3번이 새로 생긴 겁니다. 3번. 3번 있죠? 신설 21년 8월 17일 이렇게 돼 있죠? 시구읍 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적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시설을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지위원회가 없어졌었는데 농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는 좀 농지 투기가 좀 생길 수 있는 지역이다 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먼저 봅시다. 먼저 LH 사건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샀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을 누가 해줬죠? 담당 공무원이 해줬죠. 예.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이 얘기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심사를 하지 않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은 먼저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냐, 이런 걸 제가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농지를 산 사람, 농지증을 속이든지 어떻게든지 농지증을 세워서 샀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투기 목적으로 샀더라. 그랬을 때 너는 왜 그걸 잡아내지 못하고 농지증을 해줬냐, 이 책임 소재가 담당 공무원한테 갈 것이냐 갔었는데, 이제는 나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난 해줬다. 나 책임 없다. 이런 얘기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거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같은데요. 경매는 바꾸건데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것이 그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생긴 건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까 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도 있죠. 44조 보면 삭제됐죠. 언제? 2009년 5월 27일 삭제됐죠. 삭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1년 8월 17일 44조가 새로 생긴 거야. 44조가 삭제됐다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2000년 9월 이전에 농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증 심의를 했고 농지전형 심의를 했었어요. 했었다가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없어졌다가 10년 만에 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심의는 먼저 번에 보면은 예전에는 농지위원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위원들이 저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아닌가, 30km 이내 거주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했었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 같으면, 안 질 것 같으면 심의를 안 해줬기도 했는데, 처음에 시장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장한테 술 사주고 이장한테도 돈 좀 갖다 주면 도장 다 찍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만 심의한 게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도 심의를 했어요. 자, 농지 전용 허가를 심의하는데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거든요.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자, 이겁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지으는데 도와주는 목적일 때는 신고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농업인의 주택을 짓는다, 농업인의 창고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 가공공장을 짓는다 할 때는 신고합니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는데 농사를 짓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다 할 때는 농지 전용 뭐하나?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위원장들이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런 농지 전용 허가를 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농사를 짓는데 그게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가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거기다가 농지 전용을 했을 때는 그 옆에 농사를 짓는 것이 피해를 본다고 가정이 되면은 심의에서 탈락을 시켜서 안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 몰랐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우리 내가 초록에 사는데 옆에 그 앞에 논이 이렇게 있어갖고 옆에다가 창고를 조그만한 거 지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던 그 위에 논 주인이 저놈 거 창고 지어갖고 저 앞에 가로등 있죠, 가로등. 네. 그 창고 앞에 가로등 켜놨고 저놈 가로등 때문에 우리 벼가 밤에 잠을 못 자갖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이게 쌀이 그냥 반으로 줄었어 이러더라고. 나는 진짜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 식의 그 옆에 잘못했을 땐 농사를 짓을 때 피해를 주는 수도 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몰라. 그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젊어 때문에 하여튼 저기 가로등을 갖다 밤새도록 켜놔갖고 여기 가로등 앞에 있는 이만큼은 잠을 못 자갖고 그 열매를 잘 못 맺으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해서 옆에 농사를 지을 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안 해주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이것도 피해를 주는 걸 예를 들어서 쌀이 한 마리를 생산해낼 것이 반만 생산했다고 해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회에다가 그 이장한테다가 돈 좀 갖다 주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제가 먼저 얘기했죠. 우리 이장에다가 보면 저 나오는데 도장 찍었어 200만 원 내놔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주 공공했었고 우리 같이 주택을 짓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공장이나 창고나 500평 1000평 이럴 때는 한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 동네에서 창고를 지려고 사면은 제일 먼저 농지 전용 허가 받기 전에 이장한테 찾아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다? 2009년도에 오늘 없애버렸다. 이거는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버렸다 했다가 이번에 어떤다? 다시 생겼습니다. 다시 생겼습니다. 또 그런 영향이 나오겠네. 그럼 지금 농지의원이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왔습니다. 자, 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다음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장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확인, 54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을 정하는 사항. 다시 말하면 모든 농지에 관한 사항은 농지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와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를 산 사람의 농사를 짓는 것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한다? 다 농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 지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보시죠. 사실 농지위원회 구성. 그러면 농지위원은 누가 농지위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예전에도 원로 영농인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및 농지 정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먼저 원로 영농인 2명, 그 다음에 이장, 그 다음에 면읍장, 그 다음에 축협이나 농협의 이사직에 있는 사람 했고 5명이 소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소위원회가 아니라 10명에서 20명으로 해갖고 이렇게 동네 여러 개를 그러니까 한 동네에 한 면이나 읍에 5명으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크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될 게 아닌가 봐요. 제일 좀 예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먼저 읍면장, 그 다음에 축협이나 농협의 이사, 그 다음에 이장, 그 다음에 원로 농업인 그 추천을 한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1, 2, 3, 4가 만들어졌는데 농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 누가 될는지 누가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자, 또 바뀐 겁니다. 이번엔 49조입니다.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원부 대신에 뭘 만들어? 농지대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시구읍 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사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적 여부 등을 어떤다? 포함한다. 예전에 농지원부라고 있었죠. 농지원부는 사람 위주로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수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 철수가 어디에 농지를 갖고 있어서 무슨 농사를 짓는다 해서 사람 위주로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농지 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의 주인은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빌려줘서 무슨 농사를 지금 어떻게 짓고 있다. 이렇게 농지 위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빌려서 짓는지 농사를 안 짓고 있는지 농지를 사서 짓고 있는지 뭐 특수재배를 짓고 있는지를 그 동네 사람들이 농지 위주로 관리를 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모르겠지만은 이 농지에 관한 것은 농사를 안 짓고서는 어물쩍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담당자만 눈을 감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한 동네에 있는 전부 다가 눈을 감아야 되는데 전부 다가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관해서만큼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다가 빌려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대충 해서 내 농지인데 그냥 내가 농사 짓는다고 당신 대신 좀 농사 좀 짓고 있어. 그냥 돈 지료는 안 받을게. 이것도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49조) 이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획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 보면 이게 보면 농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대한민국에서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만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소작농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게끔 되면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도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것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작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정식으로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다. 농업법인인지 개인이 있다. 그럴 때 합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옛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소작농을 해서 내가 소작한 거에 뭐 60% 70%를 갖다 주고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시대는 어떻게 한다? 지났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농지의 변화가 합법적으로 그냥 빌려주는 것을 처음에는 시작이 이것도 한 7, 8년 전,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빌려주는 거를 농지은행에다만 빌려주는 걸 합법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농지 임대차 보호법도 생기고 일반인들에게 농업법인이 농지은행에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끼리 빌려주는 것도 뭐 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작농이 아니고 농지의 경영으로 목적하는 것까지 농지를 빌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 이 농지에 대한 정책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시구읍면장은 농지대장의 열람 신청 또는 등본 교부 신청을 받으면 농지인 집단 식품을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뭐한다? 내주어야 한다. 시구읍면장은 작용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언제든지 이제는 우리가 농지에 경매로 나왔을 때 거기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고 누가 농사를 짓고 있고 할 때는 언제든지 동읍면 사무소에 가서 그 농지 대장을 어떤다? 내가 이게 경매로 나오는데 열람을 한번 해보니까 농지 대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농지 대장에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빌려서 어떤 식으로 어떤 농사 누가 어떻게 짓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수강생이 이제 그 보면 그러니까 충주에서 그 노인네 이제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갔는데 저거 이제 땅 좀 보러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갔더니 이제 이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정식 혼인이 아니게는 혼외 자식으로 낳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가 혼자서 그 이제 자식을 돌봐줘야 되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공부시켜서 내가 이렇게 다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 땅을 빌려가지고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게 경매로 날라갔더라고요. 날아가서 이제 다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 해갖고 그거를 이제 지상권을 있는 걸로 인정을 해서 거기 감정평가해서 지료를 주는 걸로 해갖고 그때 소송을 해갖고 20년인가를 그대로 복숭아 나무 죽을 때까지 수명을 갖고 그때서 얼마를 주고 써라 해갖고 그때 소송에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참 미칠 지경인 거죠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낙찰받은 사람 쪽이 아니라 우리 수양상의 그 자식이 되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서서 이제 그 지상권을 주장을 하고 이거 갖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거를
경매로 당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복숭아 나무를 다 비라는 것은 잘못된 거냐 법정 상고를 인정해주고 이 복숭아 나무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걸 그대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대로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내고서 쓴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원래 주인한테다가 얼마씩 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준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었는데 우리 낙찰받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를 짓고 있고 과수목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간단한 겁니다. 땅 주인과 가수 주인이 같으면 법정 생각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농지단장을 띄워봤을 때 땅 주인과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연생 식물이죠. 단연생 식물이면 그 농지 임대할 때까지 2년, 3년이면 최단 3년이면 끝나는 건데 단연생 식물인 경우에 20년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반드시 그 과수 주인과 그 땅 주인이 같은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자, 1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조금 아까 것까지는 이번에 그 농지법이 개정된 그 일부를 제가 얘기한 게 있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시행령으로 해갖고 보면 지침으로 내려온 게 또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고 아까 했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돈만 있으면은 농지를 다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예.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거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제일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나 공공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체험 용역으로 목적하는 농지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농지를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없이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을 때는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경영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다시 말하면 시골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울로 아들 집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아들 집으로 올라올 수 있을 때에 그 농지를 팔지 않고 농사를 서울로 왔으니까 농사를 못 짓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농지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다 하는데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8년입니다. 8년. 8년을 농사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사람이 아 이제 힘들어서 농사 못 짓겠어 하고 농사를 안 짓고 집에 있든지 서울에 아들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농사를 안 지면 그러니까 공시지가 20%씩 이행 강제금을 내라 그랬는데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 상속을 했을 때. 그 다음 언제?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안 졌을 때. 자, 그 다음 거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한 경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농지를 빌려주죠. 그런데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면은 그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자기네 돈을 다 회수 못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농사를 짓지 않는 돈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이 돈 빌려준 금액으로 자기네들이 다시 낙찰을 받는 거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게끔 되면은 우리 MPL로 저당권이 있죠. 유동호 회사가 사는데 유동호 회사에서 저당권을 살 때는 동지의 저당권도 걔네들이 사서 팔고 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보 농지를 취득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우리 이사장님 농지를 내가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내가 경매를 지르면서 내가 산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권도 안 된다 이게. 반드시 공적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경매를 진행되었을 때에 그 2번 이상인가 떨어졌을 때에 돈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에서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어떤다? 사놨다가 그걸 제3자한테 다시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겁니다. 농지 전용어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합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거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와 뭐가 틀려? 위에 거 윗줄하고 밑에 줄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그건 개인 지자체나 위에 거는 내가 어떤 농지를 개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기 소유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맡았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 전용 협의를 이미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증 없이 어떻게 된다?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위에 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의해서 내가 농지를 샀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농지 전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해서 농지 전용 받은 겁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따라서 우리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라고 나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도 필요하다고 써붙였어도 우리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여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법상 농지이기는 하나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는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나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는 것이 상속으로 받은 농지, 그 다음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농지. 농지 지역이긴 하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가 없는 거고, 없는 것이 있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확해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농업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로의 15% 이상인 농지. 이 농지는 영농여권 분리농지입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는 제일 첫 번째 상속,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 다음에 영농여권 분리농지. 이 5개는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농지. 그 다음에 1973년부터 1월 1일 이전서부터 객관적으로 다른 대로 쓰고 있든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나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아 있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다음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았을 때에 설명을 할 때, 아, 이건 어디에 속한다?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 없는 농지다? 아,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농지 민원 사례집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농지법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농지 민원 사례집이 또 새로 나올 것 같아요. 바뀐 걸로. 그러니까 농지 민원 사례집이 제가 보면 이게 농지법이 바뀌면서 지금 4번인가가 개정돼서 나오는데 이게 제일 최근에 개정된 것을 중에서 내가 일부를 제가 여기 한 건데 보면 제일 첫 번째 상속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에 농지민원 사례집에 있는 거에 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식품부에 들어가서 농지민원 사례집 이렇게 치세요. 그럼 농지민원 사례집이 나오게끔 되면 농지민원 사례집이 몇 년도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제일 최근에 있는 건 농지 민원 사례집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거를 놓고 이렇게 쭉 보시게끔 되면은 이 농지에 대한 질문 답변사항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14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이게 쓴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상속으로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 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간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아시죠? 네. 개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한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개발을 한다는 뜻이지만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비도시지역에도 거기를 어떤다? 개발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개발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도 농지지역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녹지지역 및 개발지역 아닌 농지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농지 민원 사실집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